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중 잘 낫는 허리 협착증은 무엇이고 잘 낫지 않는 허리 협착증은 무엇인지, 또 허리 협착증은 어떤 원리인지 이걸 설명해 드릴 텐데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증 걸린 친구는 빨리 낫는데 왜 본인은 안 낫냐? 잘 보면 증상이 달라요. 그리고 허리 협착증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면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허리 협착증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예를 들면 남자냐 여자냐 이를 구분할 수도 있고, 제가 체격이 큰 편입니까 마른 편입니까? 체격이 큰 편이죠. 체격이 크냐 말랐냐 이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걸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허리 협착증 이렇게 나눠요. 한 분절에서 허리 협착증이 있냐, 다분절,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이 있냐. 왜냐하면 허리뼈는 여러 개잖아요. 한 분절의 허리 협착증이 있으면 어떨까요? 한 분절에 해당하는 증상만 일어나요. 4번, 5번에 허리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 종아리가 아플까요? 정강이가 아플까요? 정강이가 아파요. 정강이가 증상이 있어요. 정강이. 또 허리뼈 5번하고 엉덩이뼈 1번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종아리가 아파요. 정강이가 아프거나 종아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타나요. 그런데 다분절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은 정강이가 아팠다가 어느 날은 종아리가 아팠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치료가 쉽겠어요? 정강이만 아픈 사람이 치료가 쉽겠어요? 정강이도 아팠다 종아리도 아픈 사람이 치료가 쉽겠어요? 정강이만 아픈 사람이 치료가 쉽다 이거죠. 단분절이 쉽다. 왜? 처음에는 한 분절에서만 허리 협착이 시작돼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허리 협착증이 파급돼요. 다분절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분명히 허벅지 외측이나 정강이만 아팠는데 이제 다리 뒤쪽으로 아프더라. 그러면 다분절로 진행되고 있구나, 협착증이 심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허리 협착증이 어디에 있냐, 척추 내부가 좁아진 게 허리 협착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척수가 있다가 신경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경이 나오는 이 측면이 좁아진 걸 측방성이라 그래요. 그럼 측방성의 증상은 주로 어떤 거겠어요? 신경이 눌리니까 해당하는 신경이 위치한 곳, 해당하는 신경이 관여하는 곳에 통증이나 증상이 일어나요. 엉치가 아프다든지, 아까 말처럼 정강이가 아프다든지, 종아리가 아프다든지, 허벅지 뒤쪽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측방성 허리 협착증이에요. 근데 중심성 허리 협착증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걷다 쉰다든지,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증상이 일어나요. 전체적인. 그러면 측방성하고 중심성 중에 어떤 게 치료가 쉬울까요? 측방성이 쉽습니다. 측방성. 허리 협착증은 처음에는 측방성 허리 협착증에 시작해서 점점 중심부까지 협착이 돼가는 중심성 허리 협착증으로 발전해 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명확하게 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나 다리의 어느 부분만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 쉽죠, 치료가. 나는 다리 전체가 무겁고 아프고 쏟아지려고 한다.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하다. 걷다 쉬게 된다. 그럼 중심선 협착이 된 거예요.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러면 치료가 더 어렵죠. 잘 이해되시나요? 방금까지는 어떤 교과서에 실린 허리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보면서 어떤 게 치료가 쉽고 어떤 게 빨리 낫고 어떤 건 늦게 낫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자세히 보면요. 나는 허리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분명 허리협착증인데 허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근데 엉덩이나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가 다리가 저리다. 엉덩이와 다리에 증상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허리에만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엉덩이나 다리에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잘 나을까요? 제가 해보면 허리에만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매우 잘 낫습니다. 물론 엉덩이나 다리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되게 빨리 나아요. 근데 허리가 더 쉽더라. 왜? 허리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허리뼈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착이. 그래서 침으로 이 유착만 풀어줘도 정말 빨리 낫습니다. 네. 근데 다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경이 나오는 이런 추간공들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치료가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늦게 낫게 되죠. 자, 다리 한쪽만 증상이 있는 사람, 양쪽 다리 증상이 있는 사람 누가 빨리 나을까요? 당연히 한쪽만 증상이 있는 사람이 빨리 나아. 예. 한쪽만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 한쪽 추간공만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잘 치료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양쪽에 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물론 둘 다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중심부가 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혈액순환 능력도 매우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살짝만 막혀도 어때요? 다리 쪽으로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빨리 낫는 허리협착증부터 가장 늦게 낫는 허리협착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상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자, 허리만 아픈 사람, 허리에 유착만 해결하면 된다 그랬죠? 허리 유착을 해결하는데 매우 좋은 게 도침입니다. 한쪽 다리가 저리다. 한쪽에만 협착이 있는 거예요. 한쪽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 이게 신경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쪽에 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만 해결하면 돼요. 양쪽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두 쪽 다 협착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또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혈액순환 문제가 되게 많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한쪽 다리가 저린 경우에도 혈액순환 문제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리가 저린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된 경우도 많아. 협착도 있으면서 혈액순환 능력까지 많이 저하된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리는 게 아니에요. 아프거나 시려요. 이러면 어떤 경우예요? 협착이 심하면서 혈액순환 능력도 많이 떨어진 경우예요. 협착도 어때요? 저리는 경우에 비해서 심해지면서 혈액순환도 많이 떨어진 경우예요. 그럼 양쪽이 아프고 시리면 더 심해진 거죠. 한쪽에서 양쪽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걷다 쉬는 간헐성 파행이 있다. 걷다 쉬는 간헐성 파행은 이제 협착증이 한 분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협착증이 한 분절에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밑에부터는 협착증이 다분절에 있어요. 여러 분절에 걸쳐서 협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 분절에 있는 협착을 다 치료해야 되니까 치료가 어렵겠죠. 다분절 허리협착증까지 될 정도면 혈액순환 능력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예. 혈액순환 능력도 매우 많이 떨어져 있죠. 자,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하다. 이거는 다분절도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뭐 또 있어요? 중심성 협착도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치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물론 다분절이면서 중심성 협착까지 있으면 혈액순환 능력도 더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겪고 있는 허리협착증 증상이 이 중에서 어떤 건가요? 이 각 증상마다 미묘하게 치료가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치료 기간 설정. 예를 들어서 병원을 2년, 3년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필요해요?
생활 습관 비법이 필요해. 예.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이 증상에 따라서 빨리 낫는 게 있고 늦게 낫는 게 있더라. 근데 그 이유는 이렇더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